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지막 시간 생애주기와 금융생활의 설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나 삶의 목표를 설정하여 자신의 생애를 계획할 수 있다. 구체적인 생애주기에 맞추어 금융생활을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두 가지입니다. 네, 학습 목표에 맞게 두 가지 파트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생애주기와 생애설계,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설계입니다. 자, 이제 가장 실전적인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지만 평생 동안 고민해야 되는 그런 주제가 나타났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어린 청소년기지만 이제 청년이 될 거고요. 곧 졸업을 해서 그리고 중장년기가 될 거고 이제 노년기까지 갈 겁니다. 그런 사람의 생애 주기가 있습니다. 생애 주기 가운데 물질적 기반이 어느 정도 있어야 사람이라는 게 사회적 동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경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돈이 어느 정도 잘 있어야만 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런 가운데 돈이라는 것이 무한정 쌓아놓을 수도 없고요. 일을 해야 되고 또 일을 한 돈을 잘 활용해야만 항상 풍족하게만 살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생애 주기라고 하는 것과 결부해서 금융생활을 좀 설계하는 단원입니다. 자, 먼저 생애 주기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보면요.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로 이어지는 그런 인생의 긴 과정을 생애주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애설계라는 것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나 삶의 목표에 따라서 자신의 생애주기를 설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금융 및 경제단이기 때문에 금융생활을 한번 설계를 해보는 그런 것까지 갈 건데요. 먼저 생애주기부터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 158페이지에 있는 첫 번째 활동인데요. 내 인생에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연령대별로 해야 될 일을 작성하면서 나의 생애를 먼저 설계를 해 보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및 가치와 20대의 주요 목표와 해야 할 일, 30대의 주요 목표와 해야 할 일, 40대에서 50대, 60대 이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예시 답안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시 답안이 사실 큰 의미가 없죠.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할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잠깐 멈춰놓고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작성하셨나요? 예시 답안에서는 행복과 사랑을 지금 궁극적 목표 및 가치로 지금 설정을 해놓고 있어요. 행복과 가정과 사랑의 실천이라고요. 선생님이 예년에 수업을 해보면 이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특히 많더라고요. 네, 근데 예시 답안에서는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라고 나타나 있는데 조금 사회 교사로서 사회 전체의 모습을 봤을 때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 다음에 특히 이제 애를 낳는 것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회가 유지되려면 아이들이 필요하고 또 이제 후손들이 나와야만 인구수가 어느 정도 돼야만 국가 경쟁력이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도 뭐 결혼해서 살면 좋습니다. 선생님도 결혼을 했지만 그리고 아이를 낳고 이런 것도 다 보람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20대로 좀 보면 주요 목표는 청춘 누리기래요. 공부와 놀이의 조화라고 나와 있네요. 네, 둘 다 조화를 이루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해야 할 일들이 쭉 나와 있네요. 뭐 독서와 지식 수준 높이기, 뭐 연애하기. 가장 어려운 거죠, 연애하기. 네, 동아리 활동하기, 학비 벌기 이런 거 나와 있네요.
네, 30대 좋은 배우자 만나기 이렇게 나와 있죠. 결혼 및 출산, 자산 관리를 통한 부의 증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30대 좋은 배우자 만나기가 목표가 전혀 없는 사람들도 아까 얘기했지만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목표도 상당히 소중하고 괜찮은 거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40, 50대에 그래서 좋은 부모 되기까지 나와 있죠. 결혼을 이건 다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네, 마지막 60대입니다. 자녀 결혼 잘 시키기. 자녀의 결혼이 가장 목돈이 결혼을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거. 네, 아프지만 않으면 사실 그 뒤에는 목돈이 잘 안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네, 그래도 60대 이후에도 어떤 부분에서 또 금융생활이 필요한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앞에는 이제 생애 주기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다면, 이제는 금융생활을 좀 설계하는 부분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인생을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단계별로 나타나는 게 이제 생애 주기인데요. 그 생애 주기에 맞는 이제 금융생활을 좀 설계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이제 밑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데 대부분 이제 결혼을 전제로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노후기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결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거듭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네, 그 이제 생애 주기를 기본으로 조금 좀 바라보도록 할 건데요. 네, 어느 부분에 이제 지출이 많이 들어가고 어느 부분에 수익이 많이 들어가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교과서 15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제 표입니다. 이제 이쪽이 보충 자료죠. 결혼준비기서부터 노후기까지 쭉 나와 있는데 수익 곡선과 지출 곡선이 쭉 나와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20대에서 30대, 30대 가정 형성이 될 때까지는 수익 곡선이 서서히 늘어나면서 4, 50대까지 네, 경제적 정년에 이르기까지가 수익 곡선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 돈이 조금 덜 들다가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을 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경제적 정년 때까지는 수입 곡선이 지출 곡선보다 대부분 높기 때문에 저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출 곡선이 경제적 정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정년이 지나고 나면 60대 정도 되면 은퇴를 하고 그러면 이제 수입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입 곡선이 서서히 줄어들고 연금이나 뭐 이런 거를 이제 받고 또는 뭐 그렇겠죠. 그리고 지출은 조금 아직 많습니다. 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녀가 결혼할 경우에 부모가 좀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은퇴 전 수입과 은퇴 후 수입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뭐 통계로 나온 거니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겁니다. 너무 집값이 비싸다. 네, 그럼 이런 생애 주기의 패턴으로는 도저히 지금으로는 집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슈가 되는 거고 정부가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데 그게 또 이제 자유권 침해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가 나오죠. 어쨌든 그건 일단 논의를 치고요. 생애주기별 과업을 바탕으로 재무 목표를 설정하고 미래의 수익과 지출을 대충 예상을 해서 네, 목표 달성을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어느 정도 설정이 되면 그래도 이제 미래의 수입을 예측을 할 수 있고요. 지출도 내가 어떠한 목표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지출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자신의 생애 주기별 재무 목표를 일단은 설정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일생 동안 금융생활을 설계를 해볼 건데, 네, 예시와 같이 자신의 생애 설계에서 네, 주요 재무 목표와 관련 있는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를 해볼 건데, 네, 이건 교과서 160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먼저
예시는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좀 봅시다. 네, 이렇게 여학생 하나가 고민하는 이제 사진이 나와 있고 옆에 나와 있죠. 뭐 나는 아픈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의사가 되기 싶기도 하고 여행 작가가 되고 싶기도 하다. 그러니까 뭐 아직은 뭐가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적어 보시고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표를 이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는 게 좋겠죠. 네, 1번 작성하셨나요? 생애주기 때 나왔던 목표를 중심으로 네,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생애주기가 결혼준비기, 가정형성기, 뭐 자녀양육기 뭐 비롯해서 뭐 결혼을 전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작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시 답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예시 답안에서는 지출 예상 비용과 금융생활 설계는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재테크와 재무 설계 사이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재테크라는 것은 재산을 불리는 기술을 의미하고요. 재무 설계는 이제 소득 범위를 고려를 해서 소비와 저축을 합리적으로 설계를 하고 이제 은퇴 후 노후 생활까지 고려하는 전반적인 인생의 재무 관리 계획을 짜는 겁니다. 우리가 금융생활 설계를 할 때는 재테크를 어떻게 할지를 생각을 하시는 것 쪽보다는 재무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장기적이고 계획적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사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 예시 답안에서는 저축이 나와 있고 대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네, 그런 것들이 좀 나와 있죠. 자녀 교육기도 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제 노후기까지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인생을 내 인생이 어떻게 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가끔씩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짜든 조금 대략적으로 짜든 짜보는 것이 인생을 살면서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뭐 요즘 욜로라고 그러죠. 있는 대로 다 쓰고 사는 것도 어쩔 때는 의미가 있어요. 네, 너무 인생을 틀에 박혀서 사는 것도 너무 힘들지만 그렇다고 뭐 있는 그대로 다 쓰고 하면 정말 나중에 빈털터리가 되면 정말 힘들 수가 있으니까 이런 계획들을 한번 지금 한번 짜보고 앞으로 여러분들 졸업하고 인생을 살면서도 네, 뭐 동반자가 인생에 동반자가 있다면 같이 이렇게 금융생활을 설계를 해서 네,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확인학습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의 인생을 아동기부터 노년기까지 시간 흐름에 따라 단계별로 나타내는 것을 생애 주기라고 하죠. 그래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나 삶의 목표에 따라 자신의 생애 주기를 설계하는 것을 생애 설계라고 합니다. 생애 주기별 결혼, 육아, 주택 구입, 자녀 교육 등을 위한 재무 목표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 맞죠? 소득이 많은 시기에 해당 시기에 소비 욕구를 충족하는데 비용을 모두 지출해야 된다? 아니죠. 어느 정도 저축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청년기에 소득이 최고점에 도달하고 이후에는 소득이 계속 줄어든다. 네, 틀렸죠. 경제적 정년에 해당하는 이제 중년기, 장년기 정도 돼야 이제 최고점에 도달하고 그 이후에 소득이 계속 줄어듭니다. 네, 오늘 단어는 대부분 뭔가 개념이라든지 교과서에 뭐 그런 것들 학습하는 것보다는 조금 윤리 단원이 또 통합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윤리적인 얘기를 좀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어쨌든 교과서 개념을 많이
많지 않은데 정말 여러분들 진지하게 실제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시험에 또 출제되는 부분이 그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도 좀 학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1년 동안 5단원 학습하느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네, 시험도 잘 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